그리고 양팔을 벌려 계단 전체를 커버하듯이 막아서며 천천히 내려온다. 계단 한층 내려오는 동안 동우의 등에 서금주가 3번 부딪힌 건 우연이 아니었다. 충무로에서 서금주가 택시를 잡았다. 서금주는 차도로 나가서 택시를 잡았다. 그 서금주의 한 뼘 앞에 동우가 당연히 서 있었고 지나가는 차들이 동우를 향해 경적을 난사했다. 어쨌든 여자에 대한 배려로 자신이 먼저 택시를 탔던 동우다. 그러나 서금주가 택시 문고리 잡는 걸 보고 억지로 자리를 옮겨 자신이 열리는 문 쪽에 앉았다. 택시기사가 이상한 눈으로 룸미러를 보았다. 그 눈을 무시하고 동우가 서금주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예쁜 건 아니지만 귀여운 얼굴이다. 무슨 이유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원을 갖게 되었을까? 동우의 생각이 리프트를 쓰기 시작한다. 막 첫 줄을 쓰려고 했을 때 택시가 하얏트 호텔에 도착했다. 서금주가 택시 요금을 내고 내리는 동안 동우는 주변을 살폈다. 혹시 내리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서금주를 감싸 안듯이 로비로 들어서는 동우와 서금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이 호기심에 물든다. 연예인인가 싶을 만큼 밀착 경호를 벌이는 동우의 액션이 조금은 오버스러웠던가 보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동우는 이제야 눈치를 챘다. 서금주, 그녀는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동우는 서금주가 앉아있는 테이블이 마주 보이는 곳에 앉아 두 남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분명 소개팅이라고 했는데 분위기는 마치 헤어진 연인들이 마주 앉은 느낌이었다. 보통 소개팅이라면 상대방을 데리고 나와 소개해주는 사람이 있고 적당할 때 슬그머니 사라지는 거 아닌가? 요즘 소개팅은 바뀌었나 싶어 동우는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당신 때문이야? 아니야. 당신의 우위야? 이게 뭐야? 당신이 울렸어? 아, 대체 뭔 소리야. 동우가 서금주의 입모양을 읽어보려고 입으로 흉내를 냈다. 군대에 있을 때 잠깐 배우긴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어렵다. 종업원이 서빙용 카트를 밀고 그쪽으로 가는 걸 보던 동우가 미소 지었다. 스테이크를 시켰나? 무슨 소개팅 자리에서 스테이크를 썰어. 요즘 애들은 참. 이라고 생각하던 동우의 머리에 한 단어가 위태롭게 덜컥거렸다. 썰어? 뭐로? 동우가 서빙 카트를 따라잡아 한쪽에 올려진 나이프를 째려보았다. 이런 곳에선 기본으로 여자에게 먼저 서빙을 한다. 그렇다면 종업원의 포지션상 왼쪽이 서금주, 오른쪽이 남자다. 동우는 휴대폰을 꺼내 서금주에게 문자를 날렸다. 소개팅이 맞는 겁니까? 서금주는 자신의 휴대폰을 힐끗 보더니 다시 남자를 보았다. 씹혔다. 하긴 이런 순간에 어떤 여자가 문자나 보내고 있겠는가. 두 사람은 작은 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와인잔을 들어 가볍게 부딪히고 한 모금 마시고 스테이크를 작은 조각으로 잘라 입에 넣는다. 아주 익숙해 보였다. 그 사이 동우는 커피만 3번째 리필하고 있었고 종업원이 동우가 눈치채지 못하게 째려보고 지나갔다. 커피를 물 마시듯 하던 동우 표정이 허탈하게 무너졌다. 두 사람은 작은 소리로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마쳤고 이어 나온 후식과 커피를 마신 후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자가 서금주에게 가볍게 손을 흔들고 먼저 일어나 계산을 마치고 나갔다. 서금주는 잠시 후 일어나서 화장실 쪽으로 갔다. 동우가 그런 서금주의 뒤에서 바짝 붙어 입술을 움직였지만 목소리가 되어 나오지는 않았다. 서금주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고 동우는 멈칫거리다가 입구에서 멈췄다. 동우가 여자 화장실 입구에 서 있자 드나드는 여자들의 눈이 한 번씩 동우의 위아래를 훑고 지나갔다. 머쓱해진 동우가 남자 화장실 쪽으로 한 걸음 움직인 순간 깍! 비명소리가 대리석으로 마감된 복도를 찢으며 울려 퍼졌다. 정신이 번뜩 든 동우가 여자 화장실로 뛰어들어갔다.
한 여자가 자신의 구두 끝에 묻은 붉은 액체를 보며 정신없이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고, 그 여자의 구두 끝에서 거꾸로 따라 올라간 동우의 시선에 닫힌 문이 보였다. 피는 거기부터 흘러나오고 있었다. 화장실 칸막이를 넘어 안으로 뛰어내리자 서금주가 왼쪽 손목에서 피를 흘리며 변기에 널브러져 있는 게 보였다. 급하게 치열할 만한 걸 찾던 동우가 넥타이를 풀어 서금주의 왼손을 칭칭 감아잡고 한 손으로 휴대폰을 열어 119를 불렀다. 그 넥타이, 소희가 선물했을지도 모르는 그 넥타이였다. 서금주의 오른손 아래 바닥엔 아까부터 동우가 째려보는 나이프가 떨어져 있었다. 괜찮을 겁니다. 의사의 말에 동우는 살짝 긴장이 풀렸다. 상처는 생각보다 깊지 않았다. 그 작은 상처에도 피는 제법 흘렀다. 서금주는 잠에 빠져 있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동우는 서금주를 물끄러미 보다가 습관처럼 넥타이를 느슨하게